오일과 그리스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공업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계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간과되는 주제 중 하나인 오일과 그리스의 차이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파헤치고 각각의 강점을 이해하며 마침내 중요한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각각을 언제 사용해야 기계와 장비의 최고의 성능과 가장 긴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비소를 훨씬 넘어 가장 간단한 가정 수리에까지 적용되는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은 기계가 멈추거나 경첩이 삐걱거리거나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이건 윤활이 필요한데 뭘 써야 하지? 아마도 차고에는 그리스통이 있고 찬장에는 오일병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각각의 상황에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알고 계신가요? 그냥 손에 잡히는 걸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걸까요? 사실 올바른 윤활유를 선택하는 것이 장비의 수명과 효율을 좌우할 수 있고 조기 고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윤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두 개의 금속 표면이 서로 맞닿아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찰, 열, 그리고 마모가 발생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품이 변형되고 기능을 잃으며 결국 고장이 나게 됩니다. 윤활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표면들 사이에 보호막을 형성하는 기술입니다. 이 보호막은 마찰을 크게 줄이고 발생하는 온도를 조절하며 부식을 방지하고 오염물 유입을 막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계의 핵심으로 모든 것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더 오래 지속되게 합니다. 하지만 기능이 같다면 왜 이렇게 뚜렷하게 다른 두 가지 주요 윤활제가 존재하는 걸까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일과 그리스의 진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차이가 근본적으로 각 윤활유의 이상적인 사용처를 결정합니다. 이를 설명하려면 각각의 구성과 실제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일이란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오일은 점성이 있는 액체로 석유에서 추출한 미네랄 오일일 수도 있고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합성 오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일에는 산화 저항성, 세정력, 압력 견디는 능력 등 그 특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첨가제가 들어 있습니다. 오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동성입니다. 오일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아주 작은 틈새까지 침투하고 접촉 표면 사이에 얇고 연속적인 층을 형성합니다. 바로 이러한 유동성 덕분에 오일은 여러 가지 큰 장점을 갖게 됩니다. 첫째, 오일은 열을 매우 잘 분산시킵니다. 고회전으로 작동하는 자동차 엔진처럼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해 많은 열이 발생하는 기계에서는 오일이 순환하면서 그 열을 부품에서 멀리 이동시키고 냉각 시스템으로 전달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과열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오일은 청소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일이 순환하면서 작은 먼지 입자, 마모로 인한 잔여물, 연소 부산물 등을 끌고 다니며 필터로 이동시키고 그곳에서 걸러집니다. 이렇게 하면 기계의 내부 표면이 더 깨끗하고 마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셋째, 오일의 유동성 덕분에 복잡한 윤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특히 펌프와 윤활 갤러리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모든 움직이는 부품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연기관, 자동 변속기, 유압 시스템, 터빈 등이 오일이 빛을 발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오일이 가장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냉각, 오염물 제거, 그리고 부품의 윤활이 필요한 용도에 적합합니다. 고속으로 작동하고 일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하중을 받으며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밀폐 시스템이 갖춰진 경우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경우 오일 윤활의 정밀성과 효율성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일이 민첩한 유체라면 그리스는 견고한 페이스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란 무엇일까요? 사실 그리스는 혼합물입니다. 그리스는 윤활유, 오일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증점제와 첨가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점제는 일반적으로 금속빈으로 리튬, 칼슘 또는 나트륨 비누와 같은 것인데 오일을 잡아주는 일종의 스펀지나 매트릭스 역할을 합니다. 젤라틴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물이지만 증점제나 젤라틴 가루가 그것을 고체로 만듭니다. 오일은 부품이 움직이거나
특정 온도와 압력에서 점차적으로 방출됩니다. 이 반고체 구조는 그리스에 매우 독특한 특성을 부여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된 위치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는 오일처럼 흐르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밀폐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는 밀봉이 어렵거나 자주 유지 보수가 힘든 윤활 지점에 이상적입니다. 그리스는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 외에도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훌륭한 보호장벽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는 윤활 지점을 밀봉하여 먼지, 물, 기타 이물질이 들어와 마모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더럽거나 습한 혼합 환경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재윤활 빈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그리스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일이 천천히 방출되어 유지보수 간격이 길어집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는 무거운 하중, 저속 또는 간헐적으로 움직이는 부품에 이상적이며 이때는 냉각이 주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휠 베어링, 유니버설 조인트, 중장비의 핀과 부싱, 심지어 문 경첩까지도 그리스가 적합한 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어떨까요? 그리스의 슈퍼파워는 무엇이고 어디서 빛을 발할까요? 그리스는 접착력, 밀봉력, 그리고 보호력에서 챔피언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흐름이나 강한 열발산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닐 때 가혹한 환경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리고 실제 적용에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오일과 그리스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선택은 장비와 작동 환경의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동 속도를 고려하세요. 고속에서는 오일이 일반적으로 더 우수합니다. 오일은 더 잘 흐르고 열을 더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저속에서는 그리스가 더 적합합니다. 그리스는 배출되지 않고 윤활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부품에 가해지는 하중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는 점성과 제자리에 머무르는 능력 덕분에 무거운 하중에 탁월합니다. 오일은 접촉 부위에서 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하중에서 중간 하중까지는 오일이 매우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온도는 어떨까요? 만약 엔진처럼 능동적인 냉각이 필요하다면 오일이 적합합니다. 그리스는 열을 분산시키는 능력이 오일보다 낮지만 특정 그리스는 극한의 온도, 즉 매우 높거나 낮은 온도에서도 성질을 잃지 않도록 제조될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작업 환경이 매우 더럽거나 습하거나 먼지가 많다면 그리스가 오염물질로부터 더 뛰어난 밀봉과 보호를 제공합니다. 오일은 액체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요소들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의 설계와 유지보수 빈도에 따라 부품을 쉽게 밀봉할 수 없거나 덜 자주 윤활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그리스가 선택됩니다. 오일의 재순환 및 여과 시스템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오일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일반 원칙은 이렇습니다. 부품을 밀봉하거나 오일에 담글 수 있고 지속적인 냉각과 세척이 필요하다면 오일을 선택하세요. 움직임이 느리고 하중이 무겁거나 환경이 거칠거나 오일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리스가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몇 가지 실용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떠올려 보세요. 엔진은 고속 회전과 고온에서 작동하는 공학의 걸작으로 오일로 윤활되고 냉각닥됩니다. 엔진에는 오일을 담아두는 오일팬과 오일을 시스템 전체에 순환시키는 펌프가 있습니다. 휠 베어링은 엄청난 하중을 견디면서도 먼지, 물, 온도 변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베어링들은 그리스를 이용해 보호받으며 복잡한 순환 시스템 없이도 오랜 기간 신뢰성 있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체인은 어떨까요? 자전거 체인은 빠르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위해 종종 가벼운 오일로 윤활되지만 자주 다시 발라줘야 합니다. 반면 대형 베어링과 같은 중장비 산업기계의 일부 부품들은 극심한 하중과 오일의 지속적인 흐름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오직 그리스로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윤활유 사용은 윤활유 미사용만큼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에 그리스를 넣으면 흐름, 냉각, 청소가 방해되어 과열과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휠 베어링에 오일을 사용하면 누유, 윤활 손실, 오염물 유입이 발생하여 마모가 가속화됩니다. 적절한 그리스가 부족해서 농기계의 핀이나 부싱이 고장나면 전체 작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비 제조업체의 권장사항을 항상 참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조업체는 모든 작동 변수를 고려하여 특정 윤활유를 염두에 두고 기계를 설계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셨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콘텐츠가 흥미롭다고 생각하신다면 멤버십에 가입해서 저희가 이 플랫폼에서 계속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영상에서 언급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천하는 강의들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옆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기회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일과 그리스 중에서 선택할 때 흥미롭거나 어려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이나 직장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윤활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꼭 알고 싶습니다. 옆에는 여러분의 지식을 넓히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흥미로운 영상 2개가 있으니 꼭 시청해보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힘이 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주세요. 자, 엔지니어링을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인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